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14주차 포트폴리오 발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준 포트폴리오는 잘 봤고요. 혹시나 제가 이 영상 올릴 때까지 보내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꼭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안 보내준 학생들이 있는데, 동영상을 찍으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어차피 이제 취직할 때 발표 혹은 어디 면접을 볼 때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요즘에는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소개할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발표를 해보라고 한 거니까, 영상을 찍지 못한 학생들은 영상을 찍어서 같이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보내준 걸 보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미래의 직장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많이 보내줬어요. 대부분이 연구원들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구원의 생활이 여러분들이 보내준 내용, 그 업무 범위에 더 넓은 일들이 있는데, 아직은 사실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TV에서 접하는, 주변에서 접하는 정도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원의 범위가 굉장히 넓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꿈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지 견문을 좀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에 연구원이라고 쳐보면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온 사진들이 있어요. 다 이 사람들이 연구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쳤을 때 나오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구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좀 대부분일 것 같아요. 가운을 입고 장갑 끼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실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분석이 됐건 아니면 조사, 통계학적으로 그런 모습이 연구원의 모습일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들 실험실에서, 그렇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생명공학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이런 실험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올 거고, 요분은 이제 분석하시는 분 같아요. 여기 딱 보니까 화장품 산업 연구원이네요. 그리고 뭐 환경보건연구원, 이 사람들은 연구원인데 이제 공무원인 거죠. 공무원 연구원으로 연구사나 연구관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공무원이고요. 생명공학연구원, 이런 분들은 이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가 연구하는 연구소, 국책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이죠.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도 연구원들이 있죠. 이거는 여기는 어, 아니고 여기도 연구원이고, 여기에 이제 다 나오진 않지만 일반 회사에서도 연구를 하잖아요. R&D를 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의 연구원들이 또 될 수가 있겠죠. 여기는 화학연구원이고. 자, 이렇게 이제 연구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험하는 연구원 혹은 뭐 이렇게 이제 약을 개발하는 회사의 연구원들이 될 수 있는데, 모든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어 혹은 전공 공부, 학교, 그리고 학위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어는 잘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서류 전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연구원을 못한다, 이런 소리는 아니라는 거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어 점수가 없으면
연구원을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에서 영어 점수를 본다면 필요하겠지만 영어 점수를 보지 않는 회사들도 요즘에는 꽤 있답니다. 예를 들면 연구소, 국책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영어 점수를 안 보는 연구원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특별 채용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이제 관련 과를 전공하고 관련 논문 같은 것들을 이제 낸다면 영어 점수가 없이도 이렇게 이제 취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계속 문헌들, 논문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논문들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 논문이겠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하다. 맞는 소리지만 정말로 연구원이 되고 싶다면 내가 일을 하는데 원활하게 하도록 영어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학과, 전공, 과목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바이오의학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학위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원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실험을 하는 연구원들이 될 수도 있고 분석을 하는 연구원들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학력을 학사 이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석사급을 많이 뽑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학위 과정 중, 학사 과정 중에는 실험이나 여러 가지 실습 관련된 것들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원이 돼서 바로 일에 투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석사 학위를 많이 요구하긴 하죠. 석사 학위 이상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위를 고민한다면 그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진로 방향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박사를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박사를 어,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박사학위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자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석사학위를 했다고 책임자를 못하냐? 그건 아니지만 석사학위를 한 연구원이 책임급이나 어, PI라고 하는데 팀장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고 그 시간과 경험이 있음에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 이제 수많은 경험을 많이 하신 연구원들이 대부분 그 책임자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갭 차이, 벽을 뛰어넘을 때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박사학위는 본인들이 정말로 한 분야에서 난 이걸 꼭 오래 할 거고 난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이럴 때 고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박사학위를 하면은 좋지만 모든 사람이 박사학위를 하지 않아도 연구원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저는 박사학위를 하고 싶다는 학생이 있다면 추천드리고 싶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저도 사실 연구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 히스토리를 조금 얘기해 주려고 해요. 인터넷에 제 이름을 쳐봤어요. 제 이름이 김자진이죠. 제 이름이 김자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 이름을 치면 독립운동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지만 어, 뉴스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고 제 이름을 치면 이렇게 이제 관련도 순으로 하지 말고 최신 순으로 치면
제 이름이 이렇게 나오네요. 최근에도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연구원 출신이면서 어,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고도 있어요.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과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이제 온라인 상담회를 통해서 만났었는데, 이게 시장님이고 부시장님, 그리고 여기 홍콩 그 대표님이신데, 이렇게 이제 저는 연구를 통해서 회사를 설립했고,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을 가지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 회사, R&D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프로셀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 중에 있는데, 제 히스토리를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렸냐면, 사실 제가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결국 저는 제가 했던 연구를 가지고 좀 더 세분화시키고 싶었어요. 조금 더 연구를, 제가 원하는 연구를, 산업적인 연구를 하고 싶었고,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제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진로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진로 방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뉴스 기사에서 제 이름을 쳐봤는데, 저는 사실 전공은 임상병리학이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임상병리학을 전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취직했던 곳이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아마 여기에 아직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가 오랫동안 좀 연구를 했었어요. 핵심 기술. 지금은 이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팀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는 홈페이지에 나왔었는데, 우리 팀, 제가 근무했었던 팀이 지금 바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팀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백신 만드는 생물학 팀에 있었어요. 저는 임상병리학을 전공하고 운이 좋게도 국방과학연구소에 취직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백신을 만드는 팀에 있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임상병리학을 전공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학술 동아리였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실험 경험도 쌓았고, 그리고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의 아시는 분이 어, 지금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연구소에 계셨었어요. 연구소에 계셨어서 그분이 와서 이제 실습도 도와주시고 실험을 통해서, 예전에는, 지금은 유전자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쉽게 하지만, 예전에는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 참, 국과수에 계시는 박사님이 오셔서 저희한테 실습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국과수에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유전자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부생 때 한글 논문을 냈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걸 느끼고,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체험 실습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실험에 관한 공부, 그리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 취직을 했었고, 백신 만드는 팀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했던 거는, 학부생으로 들어가서 석사 학위를 연구소에 있을 때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좀 공부를 못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을 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고, 운이 좋게 연구소에서 이제 학교 다니는 것들을 이제 허락을 해줘서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재직할 때
석사학위를 수의과대학에서 했었고요. 수의과대학에서 전공은 독성학을 했었어요. 그때는 백신을 만드는 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성학을 전공했었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됐던 첫 사례가 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규직이 되는 시점에 제가 어, 갑자기 펩트론이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국책연구소잖아요. 국방과학연구소가 국책연구소에서 느꼈던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사학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연구원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스킬이나 경험들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했지만 7년이라는 경험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경험인데 백신 만드는 걸 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책임자급, PI급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은 연구소 내에서 성장하기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판단이 됐었고 그래서 기업으로 옮겨서 제가 제 능력을 좀 펼치기 위해서 이직을 했었고요. 제가 이직했을 당시에 29살에 펩트론이라는 회사에 이직을 했었고 제가 팀장급으로 이직을 했었어요. 요 회사는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말단비대증 치료제 그리고 뇌 기반의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였고요. 저는 여기서 양리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DDS 원천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펩타이드 기반의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저는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백신을 만드는 팀에 있었잖아요. 약을 만드는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고 약을 평가하는 실험을 할 수는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연구원에서 백신을 만들고 그 효력을 테스트하는 연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펩트론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제가 어, 그 치료제 개발을 하면 그 약물을 테스트하는 약효 테스트를 하는 양리팀에 이제 취직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그리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경험을 쌓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내가 약효 테스트를 하고 싶다든지,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통계학적인 분석을 하고 싶을 텐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직을 했을 때 당시에 모든 경험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제가 전 직장에서 이제 배우면서 익혔던 그 노하우들이 이직한 요 펩트론이라는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이제 제가 해보지 않았지만 응용할 수 있는 어,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직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저는 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백신 개발했던 이력이 생겼고 그리고 펩트론이라는 회사에서 치료제 개발하는 팀에서 양리작용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경력을 쌓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서 경력을 쌓아갔고요. 요 팀에서도 사실은 오래 근무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박사학위를 하고 싶은 갈망이 요 그 회사를 가니까 더 강해져서 저는 어, 박사학위를 이때 회사를 그만두고 박사학위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제가 충남대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면역학을 전공했었는데 제가 결핵을 연구를 했었어요. 이 결핵은 선천 면역을 조절하는 기전을 연구하는 데 좋은 모델이고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권위가 있으신 이 분야에서 선천 면역 분야에서 권위가 있으신 교수님이고 여기에 들어가서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 전공은 면역학이에요. 그래서 제 이력은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제가 임상병리학을 전공했지만 백신 만드는 경험을 쌓고 그리고 치료제 양리하는
하는 경험을 쌓고 결국 박사학위로 제가 면역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제 이력이 만들어졌었죠.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 세포 안에 그 면역세포 안에 결핵균이 감염되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던 거고요. 이 연구는 어, 이 연구 기술을 처음 개발한 분이 닥터 요시모리, 일본에 계신 교수님이신데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그분과 저희가 코어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제가 했던 이 연구가 그 당시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저희 교수님은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상도 많이 받으셨었죠. 예, 제가 했던 연구 논문인데 이게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 쌓아온 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커리어가 됐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했던 일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고 되게 세계적으로 권위 있으신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연구를 했었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다 지금 좀 교수도 많이 되고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는 미국 회사의 CEO도 되시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좀 공부할 때 어렵긴 했지만 어렵고 힘들긴 했지만 그때의 경험으로 제가 박사 이후에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채용이 됐습니다. 되게 재밌는 히스토리죠. 처음에 임상병리학을 전공하고 국책연구소에서 오래 있다가 그리고 펩트론이라는 회사에 이직해서 또 경험을 쌓고 제가 박사학위로 면역학을 함과 동시에 졸업하고 바로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이제 발령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사실 뭐 제가 없으니까 제가 나오지 않지만 의과대학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또 다른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교수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볼까 이런 고민도 했었고 근데 사실 지금도 제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의 겸임교수를 겸하고 있고 지금 바이오의학과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과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연구에 대한 갈망, 그 연구 결과물이 단순히 논문으로 그치는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의과대학에서 나오게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제 회사를 설립하게 됐어요.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백신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펩트론에서 치료제 개발을 하는 경험을 쌓았고 의과대학에서 면역학 전공을 한 후에 제가 연구했던 지금 1년의 연구 과정을 제 회사에서 개발하는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회사의 주력 아이템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 홈페이지는 좀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볼만한 게 자료가 별로 없네요. 저는 치매 치료제 키트도 개발하고 있고요.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걸 가지고 지금은 회사에서 주력하는 게 소재 개발이고 이 소재 개발을 통해서 얘기했던 지금 진단 키트,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 중에 있죠. 주력 아이템은 치매이고요. 그래서 치매 소재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인 타겟 중에 하나가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인데 그거를 통해서 그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거는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치매 증상을 겪게 되거든요. 인지장애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반려동물 치매를 개선해주는 식품, 제품을 개발했고요. 요거는 제가 아토피 연구를 하던 소재를 가지고 아토피 개선 화장품을 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 연구원이라는 분야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면 내가 이제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싶은지가 정해지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와 경험을 쌓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분야로 이렇게 세분화돼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경험을 이렇게 보여드렸고, 저는 마치 운이 좋게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잘 흘러갔기 때문에 연구소, 회사, 대학 교수, 그리고 지금의 CEO 이렇게 이제 흘러갔던 것 같고요. 제가 원했던 면역질환 치료, 극복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왔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이제 운이 좋게 이렇게 잘 흘러왔지만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한다면 처음부터 좋은 방향으로 잘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자, 저희 회사에서 지금은 이렇게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면역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물에 대한 기전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소재들을 가지고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치료제를 다양한 캐리어에 넣어서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패치 타입의 치매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펩타이드 신약 물질, 요게 어디서 본 것 같나요? 제가 펩트론은 펩타이드 기반의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이렇게 펩타이드 만드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제 회사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한 거고, 요거 이제 면역학 기반에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이고, 그 제가 스크리닝 했던 소재들을 치료 약물로 이렇게 만들고, 다양한 캐리어를 활용해서 치료제 개발하는 것들은 요거는 이제 다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된 거고요. 협업과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요 서방형 제형, 요것도 제가 경험했던 요 펩트론에서 하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요 DDS라는 기술이 이렇게 이제 접목된 건데, 이 다양한 경험이 결국 저는 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 테크닉적인 기술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제가 연구했던 것들이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저는 사실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었던 백신도 뇌에 관련된 백신이에요. 그래서 연구소에 있을 때부터 계속 뇌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도 뇌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은 치매 치료제 소재와 진단키트 바이오마커 개발을 주력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역학 질환을 타겟하고 있어서 지금은 아토피, 치매 치료제, 다양한 면역 질환 치료 소재를 스크리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개발하고 있는 치료 약물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도출됐고, 요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제가 지금 일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치매 키트, 그리고 요거는 뇌종양 치료제, 그리고 요거 신장질환 치료제, 이렇게 이제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아, 지금 이렇게 이제 저를 계속 도와주고 계신 분들, 이분은 이제 제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 겸임교수로 있어서 어, 저희 충대 같이 계신 교수님, 제가 건양대 교수로 있을 때부터 같이 치매 연구 같이 하고 있는 교수님, 그리고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이진열 대표인데 한국 시니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여기 자문위원으로 있고요. 제가 옛날에 연구소에 있을 때부터 친하게 계속 어, 친하게 연구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제 멘토 같은 박사님이시고, 기초과학지원연구소의 이제 팀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각 대학들, 그리고 국책연구소들, 그리고 병원, 산업체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있고, 이를 통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좀 어,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제가 했던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제 연구원이 되어서 어, 교수도 됐었고, 그리고 CEO도 됐고, 현재도 교수와 연구원, CEO 이런 것들을 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를 진화시켰고 발전시켰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실험하는 연구원이 될지 저처럼 어떤 어, 나중에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연구원 형태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보건연구원 같은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연구원 중에서도 뭐 그 서류 같은 것들을 검토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뭐 QA, RA 뭐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로 여러분들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꼭 갖추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봤던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 테라이뮨이라는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원래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미국에 가기 위해서 준비했었어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어, 그 형님들이죠. 저랑 같이 공부했던 형님들은 같이 저랑 같이 면역학을 전공했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NIH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미국에서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들은 맞춤형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면역 회사를 설립했고, 이 테라 이뮨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맞춤형 면역세포 치료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내 몸에 있는 피 안에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를 꺼내서 이 면역세포에다가 약물을 타겟팅해서 치료할 수 있는 걸 달고 그걸 내 몸속에 다시 집어넣는 치료 방법인데요. 부작용이 전혀 없는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를 가지고 치료하기 때문에 어, 부작용이 전혀 없는 어, 그런 어, 부작용이 전혀 없는 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했지만,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회사를 또 하고 있고, 다양하게 사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테라임은 소개를 또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미래 직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렇게 요 화면 내에서는 다 얘기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러면 연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가능할지 몰라서 지금은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연구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학교 내에서 실습을 하거나 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들을 하고 싶거나 직접 보고 싶은 사람들은 제가 혹시나 이게 된다면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연구원이 되고 싶고 좀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따로 이렇게 이제 여기 히트톡도 있고 하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사람들은 방법을 좀 알아보고
이렇게 상담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